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또 이렇게 즐겁게 미술활동을 진행할 조영미입니다. 어르신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날씨는 어떤지 제가 어르신들을 뵐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시간을 굉장히 기다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즐겁게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저는 늘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께서 부담 없이 즐거운 시간으로 이 시간이 함께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거냐면요. 자, 보시겠어요? 창문이 이렇게 있네요. 문을 열면 뭐가 보이세요? 와, 달이 둥실 떠 있죠? 큰 보름달이 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름달이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달이 생각나십니까? 그냥 보름달이 아니고 아주 큰 보름, 대보름이라고 하는 그런 큰 달이죠. 이 작업은 보통 우리가 추석 때 그리고 또 아주 큰 대보름 명절로 우리가 보내는 날이 있죠. 지금은 그렇게 명절로 생각하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이게 정월 대보름이 굉장히 큰 명절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월 대보름쯤에 그때쯤에 해도 되는 그런 활동이기도 하고요. 또 추석 때 할 수도 있는 그런 또 활동 주제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기러기가 보이고 또 감나무에 홍시도 달려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추석 무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보름 때 정월 대보름 정도에 한다 하면은 나뭇가지에 이미 홍시는 떨어지고 없고 가지만 남아 있겠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때 하는지 이걸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창문을 열면 커다란 보름달이 보이도록 하는 작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전에 이렇게 보름달이 뜰 때는 달맞이 하면서 소원 빌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달맞이를 먼저 하려고 동네 뒷산에 올라가거나 또 조금 높은데 언덕이라도 올라가거나 이렇게 조금 높은데 올라가서 아니면 마당에서라도 이렇게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다고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으셨겠죠.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 생각하시기에 이 달은 어떤 그 소생 또는 생명력의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보름달을 보면서 한 해의 어떤 그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 또 새로운 한 해의 풍년에 대한 어떤 기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어떤 소원들 이런 거를 빌었다고 하니까 그 기억들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달맞이 하면서 소원 빌었던 그런 때가 있으셨죠? 아마도 있으셨습니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커다란 대보름달 이거를 우리가 창문을 열었더니 어머나 아주 커다란 달이 둥실 떠있네 이런 작품으로 우리가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문도 만들어서 달고 이런 작업은 아마 해보시지 않으셨을 텐데 오늘 저랑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작업을 해보도록 하니까 옛날 이야기 많이 하십시오. 추석 명절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정월 대보름 때 뭐를 했는지 여러 가지 풍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도 서로 나누시면서 어쨌든 이 시간은 옛날에 즐거웠던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 시간입니다. 달 보면서 무슨 소원을 빌었더라? 그런 생각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창밖에 보름달 또는 창문을 열면 보름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주제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어르신들께서 갖고 계신 그림이 아마도 이렇게 진한 어두운 파란색의 이렇게
그림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그림을 먼저 받으셨을 텐데 이것은 색깔을 다른 색 말고 이렇게 진청색이라고 하는 어두운 청색 여기에다가 프린트를 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그래야 밤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진청색에다가 프린트를 하십시오. 이 그림은.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지금 어르신들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바깥선을 따라서 자, 보세요. 먼저 오려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모 바깥선을 따라서 가위로 먼저 오려주세요. 자, 어르신들 잘 들으셨죠? 이 네모를 오려낸다 생각하시고 가위로 먼저 이 반듯하게 이 선을 따라서 오려주세요. 자, 시작하세요. 이 네모를 가위로 오려낸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려내세요.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가위가 우리 어르신들께 이미 나눠져 있어야 되겠죠? 오리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우리 어르신들 가위를 지금 받으셨을 겁니다. 자, 천천히 이 바깥선을 따라서 네모 그림을 오려내주세요. 천천히 선을 따라서 오려내주세요. 이게 바깥의 밤 풍경이 되는 배경입니다. 자, 이렇게 오리셨죠? 그러면 자, 이 오려놓은 것을 바탕지에 먼저 붙일 건데요. 이것도 색깔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색깔이 정해져 있어야 되지만 여기 붙이는 바탕지는 색깔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펜시 컬러 화지라고 해서 8절 도화지보다 조금 작은 종이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준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8절 색도화지를 준비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또 양면 색상지라고 해서 정사각형 또 색상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된 색상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생님들께서 편하신 대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이 컬러 화지도요. 한 가지 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권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르신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개를 들고 다니시면서 어떤 색을 좋아하시는지 고르시도록 하십시오. 색은 다 예쁘니까 어떤 걸 고르셔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색에다가 자, 이렇게 밤 풍경을 붙일 어두운 색의 진청색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려놨죠. 이것을 먼저 붙여놓고 그 다음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 요거를 이렇게 풀로 붙여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붙이는 것보다 여기 색칠을 먼저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색칠 먼저 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까요? 자, 이 그림이 있죠. 이 그림에 만약에 이게 추석 때쯤에 이 작업을 하신다 하면은 여기 감나무에 홍시가 있어요. 요거를 색칠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정월 대보름 때라면 요거는 색칠을 안 하셔도 되고 이거는 그냥 없애도 되거든요.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만약에 홍시를 만들고 싶다 하면 여기다 색을 조금 넣어서 잘 익은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이파리도 아직은 조금 달려 있죠. 추석 때쯤에는. 그래서 잎색도 조금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감나무 이파리 단풍색이 참 예뻐요.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감나무 그 이파리 단풍 들면 얼마나 예쁜지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파리도 크지만 단풍이 참 예쁘게 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단풍잎 드는 이파리들 중에서 감나무 이파리가 제일 예쁜 것 같던데. 자, 이렇게 가지도 색칠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갈매기가 날아가고 있죠. 갈매기가 아니고 기러기겠네요. 갈매기는 바다에 있는 거고, 그죠? 기러기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모습도 지금 그려 넣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추석쯤에 할 수 있는 그런 그 작업이 되겠고요. 정월 대보름쯤에 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안 하셔도 되고 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는 바탕지에 붙여놓고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가운데에 붙여주세요. 이것은 반풍경 먼저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바깥선을 따라서 풀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중심에 자, 잘 보셔서 중심에 자,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어떠세요? 이렇게 붙이셨습니까? 이렇게 잘 붙여졌으면 이것은 또 한쪽에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대보름, 큰 보름달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두 가지로 선생님들께서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 어르신들이 색칠하셔서 달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노란색 달을 오려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나눠드려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색칠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면 색칠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원만 있는 것을 나눠드려서 색칠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는데요. 이 두 개 다 필요하진 않죠. 이 편의를 위해서 두 개 다 했습니다. 선생님들 편하시라고. 자, 하나씩만 필요하니까 자, 이렇게 미리 자르셔서 어르신들께서는 요거 하나만 받으시면 되겠죠. 달이 하늘에 두 개 있지 않죠? 하나만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색칠을 하실 거예요. 달은 무슨 색이요? 골라보세요. 어떤 색인지. 네, 우리 달 하면 일단 노란색이죠. 노란색을 고르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살구색을 고르시는 분도 계셨어요. 자, 그거는 어르신들이 하시는 대로 그냥 하셔도 되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노란색을 고르십니다. 그래서 달 하면 우리가 이미지가 달은 노란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해는 빨간색, 달은 노란색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래서 일단 달을 색칠해서 오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칠을 해보세요. 이것도 선 바깥으로 나가도 괜찮아요, 어르신들. 자, 그래서 이 선을 안 지켜도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색칠하시면 됩니다. 자, 색칠하시고 짧게 쥐고 진하게 색칠을 하셔도 되고 진하게 색칠하기가 어렵다 하시면 손에 힘이 없어서 어려워 하시는 분은 옅은 색을 여러 번 입히시면 진한 색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달을 먼저 색칠합니다. 처음에 칠할 때는 이렇게 옅어 보여도요. 여러 번 덧입히면 진한 색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아주 꼼꼼하게 색칠하시는 어르신은 여기 부분부터 아주 처음부터 진하게 칠하시는 어르신도 계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주 진하고 예쁜 달이 만들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 번 손에 힘이 없어서 어렵다, 손에 쥐난다 이러시는 분은 여러 번 옅게 그냥 입히세요. 편하게 그냥 길게 쭉쭉 그으셔서 진하게 색을 만들어내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손에 쥐가 나시는 분은 잠깐 쉬었다 하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달은 조금 진하게 색칠하셔도 괜찮으니까 여러 번 덧입혀서 창문을 열면 아주 커다란 달이 떡하니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금 둥근 달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칠하실 때 진하게 색칠할 때는 이 가로 세로 선을 엇갈리게 막 하셔도 되지만 옅게 색칠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한 가지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똑같은 그 결이 나오도록 계속 색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하게 하실 때는 이 색연필의 선이 보이지가 않지만 옅게 칠할 때는 색연필의 선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진하게 할 때는 이렇게 엇갈리게 막 서로 칠해도 되지만 옅게 칠한다 할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 색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조금 색을 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덧입히고 있습니다. 이 색칠 작업은 어르신들의 손 힘을 길러주는 작업이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 작업을 할 때에 제가 항상 어르신들 옛날 생각 많이 해보세요 하고 말씀드리죠.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서 손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협응력이라고 하죠. 이것이 우리 어르신들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늘 옛날 이야기 많이 하시면서 하세요. 이 관련돼 있는 생각나는 거 많이 말씀을 나누세요 하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이 정도 칠했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도 색칠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색칠이 됐죠? 자, 색칠이 됐으면 이제는 이거를 오려내겠습니다. 자, 달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제 색칠을 잘 하셨으니까 이제 둥근 달 천천히 오려보세요. 자, 천천히 가위질을 하셔서 이렇게 달이 오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오려졌죠? 자, 둥근 달이 오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까 우리가 밤 풍경, 밤 색깔 지금 바탕지에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여기다가 붙여주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만큼 약간 위쪽 부분에 이렇게 살짝 붙여볼까요? 와, 벌써 달이 떴어요. 자, 이 뒷부분에다가 풀을 바르시고 가운데 부분 그리고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어떠세요? 이렇게 달이 붙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여기까지 하셨죠? 자, 어떠세요? 자, 둥근 달이 둥실 떴죠? 아주 밝은 달이에요. 대보름. 환하죠? 이렇게 보름달이 뜨면. 예전에 가로등이 없을 때 달이 뜨면 아주 밝은 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둑어둑한 지금 밤하늘에 둥근 달이 커다란 보름달이 지금 둥실 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자, 됐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그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업은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문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종이를 갖고 계실 겁니다. 선생님들은 이렇게 받은 도안을 트레싱지에다가 이렇게 프린트를 처음부터 하셔서 어르신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창문이 될 건데요. 자, 이렇게 보면 점선이 있죠. 이 점선을 따라서 문 두 개를 오려내십시오. 자, 이 가운데 선이 아니고요. 점선입니다. 점선을 따라서 문 두 개를 오려내십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받으신 거 이것도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두 조각을 내놓으시면 오리시기가 쉬울 거예요. 자, 말씀드렸죠? 여기 점선을 따라서 오리셔야 됩니다. 이 안쪽 선이 아니고 바깥쪽 선의 점선입니다. 자, 점선을 따라서 그대로 천천히 오려주세요. 안쪽 선 아니에요. 바깥 선입니다. 바깥에 점선 기억하세요. 점선. 자, 점선을 따라서 천천히 오려낸다. 이렇게 오리셔서 문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문이 두 개죠. 또 하나, 이것도 역시 점선을 따라서 오려냅니다. 바깥선, 점선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바깥선이 점선을 따라서 오려내면 이렇게 문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을 만들어서 붙이기 전에 문 틀이 있어야 되겠죠? 문 틀을 이제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바깥에 붙일 수 있는 문을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애쓰셨겠죠? 이렇게 세로로 골판지를 잘라놓는 작업이 사실은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잘라놓으면 쓰는 그 용도가 굉장히 많으니까 하실 때 좀 넉넉히 잘라놓으시면 좋긴 합니다. 자, 이것을 문틀을 만들 건데요. 위, 아래 문틀만 먼저 만듭니다. 위아래 문틀을 만드는데 그냥 여기 선을 맞춰서 그냥 하셔도 괜찮긴 하지만 하시기 쉽게 이렇게 양쪽을 약간 남겨놓고 요만큼 약간 양쪽을 남겨놓고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따 양쪽에 문이 붙을 때 위쪽이 비어져 있어야 이 문이 붙이기가 좋아요. 그래서 양쪽 문을 붙을 자리를 약간 남겨놓으신다 생각하시고 약간 선보다는 이 가로선이 짧게 약간 짧게 자르시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이것을 위아래 선을 잘라 붙이세요 하고 말씀드리면 우리 어르신들은 거의 똑같이 붙이시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안 붙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안 붙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더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위아래만 붙이겠습니다. 양쪽에는 이따가 문을 그냥 붙이려고 하니까 위아래만 약간의 틈을 두고 그러니까 이 청색 선에 그대로 맞게 하는 것보다 약간 짧게 붙여보세요. 자, 이렇게 위아래 문틀을 먼저 붙여보십니다. 자, 이걸 바닥에 내려놓고 풀을 바르시는 게 어르신들은 편하시긴 할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일단은 골판지 매끈한 부분에 풀을 바르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위아래다가 문틀을 먼저 붙였습니다. 여기도 매끈한 부분 풀을 발라서 위아래 붙입니다. 자, 이렇게 위아래 문틀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을 달아야 되는데 이 문은 양쪽의 문틀을 먼저 만들고 이 문 자체의 문틀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양쪽의 문틀을 먼저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골판지 갖고 계시죠? 이것을 어르신들이 갖고 계신 만들어낸 문 있죠? 이것을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아마 여기 양쪽이 잘 문이 닫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들 보십시오. 해보세요. 양쪽에 여기.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내려오는 선 있죠? 이렇게 옆선 있죠? 옆선을 똑같이 4개를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 아래는 나중에 붙이실 거니까 이 옆선만 먼저 4줄을 붙여 보십니다. 자, 이것도 길이에 맞게 잘라놓고 붙이시면 돼요. 자, 요거는 문틀하고 맞게, 문틀 길이를 맞게 잘라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딱 맞게 이렇게 잘라 보세요. 이거를 4개 잘라 놓으시면 되겠죠? 하나하나 잘라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아예 또 맞춰서 잘라 놓고 하셔도 괜찮으니까 예전에 그 목수 일을 하셨다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 어르신은 문틀 짜는 것을 아주 놀랍도록 정확하게 잘 짜셨어요. 그냥 우리처럼 위아래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그분은 대각선으로 짜 맞추는 것까지 완벽하게 해서 그 문틀을 짜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 잘하셨던 일 그것이 또 기억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문을 만들어 볼까요? 자, 역시 매끈한 부분에 풀을 바르세요. 매끈한 부분. 뒷부분에 매끈한 부분에다가 풀을 바르셔서 자, 만들어 놓은 문을 이렇게 눌러서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자, 이 정도면 문이 되겠다 하고 싶은 하는 자리가 있겠죠. 이 정도 되셨으면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따 붙일 거니까 한번 대보세요. 자, 대보세요. 요 기존의 창문보다는 조금 큰 것도 괜찮아요. 조금 큰 것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리를 잡을 자리를 먼저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여기도 이제는 문틀을 또 붙여야 되겠죠. 우리가 똑같이 잘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것을 옆선, 그러니까 세로선을 먼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선, 이것도 이렇게 해서 자, 문이 지금 우리가 이미 열고 닫고 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진 상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것을 한번 이렇게 접어 보세요. 바깥으로 이렇게 접어서 다시 펴세요. 왜냐하면 여기에다 우리가 풀을 발라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거니까 자, 이렇게 붙일 거거든요. 자, 자리를 잡아 볼까요, 이제? 자, 먼저 만들었던 문 여기 골판지가 붙어 있는 부분만 풀을 이렇게 발라주세요. 골판지가 붙어 있는 뒷부분이죠. 여기다 풀을 이렇게 바르셔서 이거를 여기다가 옆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벌써 이렇게 열 수 있게 됐네요. 이것도 한번 이렇게 접어서 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줘 보세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쪽 문도 맞춰 봐야죠. 이쪽 문 자리는 어디다 붙일까? 여기는 딱 맞아야 되겠죠. 이게 겹치거나 벌어지거나 그렇지 않도록 여기가 잘 맞는지 요거를 맞춰서 붙이시면 되거든요. 자, 역시 여기도 골판지가 붙여져 있는 부분에 뒷부분 여기다가 풀을 발라주세요. 자, 이거는 이쪽 문이 되겠죠? 자, 여기가 잘 맞는지 보시고 여기다가 자리를 잡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리가 잘 잡힌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어르신들도 여기까지는 하셨습니까? 자, 어떠세요? 지금 이 정도까지는 하셨습니까? 자, 양쪽에 지금 문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틀은 아직 완전히 짜지진 않았지만 여기까지는 지금 되셨을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옆에 선생님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지금 되셨는지
이 정도까지만 되셨으면 이제 거의 다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리만 잘 잡히면 되거든요. 자, 양쪽에 문틀이 잘 붙었는지 한번 선생님들 확인해 주세요. 예, 여기 잘 붙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틀을 만들 거니까요. 자, 어떠세요? 잘 붙었죠? 네, 잘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하고 여기 선이 남아 있죠? 여기에 우리가 아까 잘라놓은 게 있었죠? 똑같이 잘라놓은 게 아직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여기 이렇게 붙을 건데요. 자, 요거는 이 선에 맞게 붙이시면 됩니다. 일단 하나는 이렇게 펼쳐 놓고요. 이쪽 것부터 붙여볼까요? 자, 여기도 뒷면에 매끄러운 부분에다가 풀을 이렇게 발라주세요. 자, 바르셨죠? 그러면 자, 여기는 이쪽 선에 딱 맞게만 붙이시면 됩니다. 자, 이쪽 선에 딱 맞게. 자, 붙이셨죠? 자, 이렇게 붙이셨습니까? 자, 붙여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또 접어 놓을까요? 자, 한번 이렇게 쭉 접어 보세요. 그럼 얘는 이렇게 지금 펼쳐져서 열린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붙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은 방법. 뒷면에 매끄러운 부분에 골판지 뒷면에 매끄러운 부분에 풀을 바르세요.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역시 여기 끝에 맞게 또 풀을 발라서 문틀을 만들어서 눌러주세요. 자, 어떠세요?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어디 볼까요?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양쪽에 문틀은 지금 발라졌어요. 여기.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선, 이 옆선들은 지금 다 이렇게 골판지가 붙어 있죠? 지금 문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디 지금 문틀이 없습니까? 네, 여기 위, 가운데, 아래. 여기에 지금 문틀이 지금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이제 여기만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자, 우리 어르신들 지금 골판지 갖고 계시죠? 자, 볼까요? 자, 요거를 이제는 자, 요것도 하나 또 젖혀놓고 할까요? 문을 하나씩 열어놓고 하시면 더 편하시긴 할 거예요. 요거는 안쪽 선에만 맞게 잘라내시면 되겠죠. 이렇게 안쪽 선에만 맞게 잘라내시면 되니까 이것도 천천히 하십시오. 이 문은 그렇게 복잡한 문이 아니라서 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복잡한 그런 문도 있는데 그것도 자꾸 하시다 보면 그것도 아주 재밌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문의 아주 기본적인 문틀 만들기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붙었죠. 그 다음에 또 아래쪽 붙여봅니다. 여기도 여기에 맞게 이렇게 길이를 조정하셔서 붙여주십니다. 자, 아래쪽 문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 여기 문틀이 하나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죠? 가운데 그래야 문에 좀 힘이 생기잖아요. 여기다 하나 더 넣어주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 선을 맞춰서 또 여기서 자르세요. 잘라서 가운데 집어넣는 겁니다. 자, 잘 잘라졌나 보고요. 맞게 됐네요. 역시 뒷면에다가 매끄러운 부분 풀 바릅니다. 이렇게 하셔서 여기다가 가운데 선 맞춰서 문틀을 집어 넣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기까지 지금 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볼까요?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한쪽 문은 지금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한쪽 문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쪽 문도 이것하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 선생님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까지 잘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자, 되셨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문 남았죠?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번에 이쪽으로 열어놓고 해볼까요?
이건 한번 이렇게 접어 놓으시면 문이 잘 열려요. 자, 이렇게 접어 놓고 이쪽 편 이제는 문틀을 또 집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갖고 계신 골판지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요것도 이 길이에 맞게 자르신 다음에 똑같이 매끄러운 부분에 풀을 바르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문틀을 만들 수가 있죠. 자, 됐죠? 그 다음에 위에 붙었으니까 또 아래 만들어야죠.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여기도 역시 그대로 길이를 맞춰서 잘라둡니다. 처음부터 똑같이 잘라놓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이게 문이 그렇게 복잡한 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같이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문틀 하나 가운데 들어가는 거 하나 남았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여기 가운데 부분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잘하고 계시죠? 어떠세요? 잘하고 계시죠? 자, 이것도 역시 여기 가운데 선 길이를 맞춰서 자릅니다. 그리고 뒷면에 매끄러운 부분에 풀 바르기 이렇게 하셔서 가운데 선에 문틀을 집어 넣습니다. 어떠세요? 어르신들도 지금 이만큼은 하셨을까요? 제가 한번 볼까요? 아, 요 가운데 부분 여기는 약간 이것은 자, 보세요. 저는 딱 맞게 잘랐는데요. 이게 만약에 길어버리면 문이 잘 안 열릴 수 있어요. 자, 여기를 잘 눌러서 맞춰서 붙이시고. 자, 어때요? 어르신들이 어디까지 하셨는지 한번 선생님들 보십시오. 여기까지 지금 하셨습니까? 자, 보세요. 문이 지금 열릴 수 있도록 지금 여기까지 하셨는지요? 네. 자, 세상에 문을 다 만들었어. 그죠? 우리가 문 만들고 나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자, 문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문을 열면 뭐가 보여요? 둥근 보름달 보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만 두면 심심하다 하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문에 손잡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다가 문틀에 손잡이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조각들이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자, 요거를 이렇게 작게 잘라서 자, 이거는 손잡이야 하는 부분에다가 한번 이거를 붙여보셔도 재미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 붙여보고요. 또 이쪽에도 한번 붙여볼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요거는 어르신들께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저는 아래쪽에다가 붙였지만 요게 위쪽에 붙여도 괜찮으니까 뭐 위에 붙든 아래쪽에 붙든 이건 손잡이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원래는 이 손잡이까지는 안 만들었었는데 어떤 어르신이 손잡이를 만들어 넣으시더라고요. 손잡이가 있으면 좋지 그러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손잡이를 넣어서 이렇게 놓으니까 아니게 아니라 훨씬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됐고요. 여기까지는 잘 하셨죠? 네, 근데 좀 심심하다 하시면 자, 문은 잘 열리는지 한번 보시고요. 이게 지금 덜 말랐을 때는 문틀이 움직일 수가 있지만 자, 잘 마르면 문틀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시간이 되시거나 이런 조각들이 있으시면 창틀에 화분을 올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뭐 골판지 조각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색종이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이것들을 적당한 크기로 그냥 뭐 자르셔서 문틀에 화분이 있다 하는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자, 우리는 재밌게 하면 되거든요. 자, 이걸 창틀에 화분을 한번 만들어서 올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자, 화분이 하나 올라갔네요. 하나만 있으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조금 다른 모양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거는 약간 긴 화분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것도 재료가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미술 활동 이런 거 하다 보면 재료가 남는 조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이용해 보시면은 재미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약간 조금 기다란 화분도 하나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화분이 두 개가 붙었네요. 근데 화분이 비어 있으면 재미가 없죠? 뭔가 꽃이 있으면 좋겠다. 또 뭐 무슨 푸른색 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꽃을 그려 넣어 보시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하시면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색연필 갖고 계시죠? 자, 이거를 여기다가 화분에다가 뭔가 심어 보세요. 색연필로.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꽃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꽃도 그려 넣어 보시고, 이것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작업이지만 있으면 훨씬 더 좋으니까 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자, 어떠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완성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문을 열면 둥근 보름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도 이렇게 닫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틀 아래쪽 창턱에 화분도 올려놨습니다. 아주 멋진 작품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께서 오늘은 창 밖에 보름달 또는 창문을 열면 보름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작업을 해봤고요. 이것을 전시하실 때는 완전히 닫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열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을 뭐 완전히 펼쳐놓는 것보다는 조금 이런 정도로만 열어놔도 전시할 때 재밌는 모양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애쓰셨습니다. 여기다 이름 쓰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름 쓰시고 오늘 날짜도 기억해서 써보시고. 자, 어떠셨어요? 오늘 재밌는 작업이 되셨습니까? 네,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애쓰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